제7절 문서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데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도 공문서가 됩니다. 일반 민원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어떤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행정기관에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이죠. 문서에는 도면의 사진, 디스크 이런 것들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서명하고 전자이미지 서명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를 제외한 공문서에 자필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서명이죠. 직접 종이에다가 서명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하고 전자문서에는 이미지 형태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또 잘 구분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관리 카드라든가 문서관리 카드 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행정정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과자료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행정정보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내부망을 이용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한다,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업무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나면 또 혼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공문서의 종류를 보면은 민비, 공법, 일지입니다. 이렇게 종류는 6가지가 있죠. 민비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법을 적어둔 일지가 있습니다. 민원문서와 비치문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민원문서는 허가나 인가처분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서, 그 처리 문서인데 비치문서는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활용하는 대장이나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을 보겠습니다. 문서가 성립하는 시기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할 때, 사인을 할 때 그때 문서로서 성립은 됩니다. 성립은 했지만은 외부로 표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에 따라서 그 학설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미 문서가 성립할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표백주의가 있고 상대방의 행정청이 발송을 했다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발신주의, 발송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을 때 그때 발생한다는 도달주의, 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읽고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요주주의,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에게 도달이 됐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다만 전자문서는 그 수신자가 관리를 하거나 지정을 했다면은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될 때 그때 도달이 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니까 효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발신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편인 부모님께 도달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효도가 되겠습니다. 공고문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시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라고 하면 공업고등학교를 줄여서 공고라고 하죠. 공고에서는 그 5일을 많이 만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5일이 묻었으면 5일이 마를 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었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공시수행은 일사천리로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니까 공시가 나오면은 일사가 되겠습니다.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잠수를 타버리면 괘씸하죠. 그럴 때는 관보에 게재하고 징괘심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공문서 작성 일반 원칙을 보면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간결묘하게 표현해야 되고 약어 전문용어 사용을 피해야겠죠. 문서에는 음성이나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숫자는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 아니죠. 오름차순은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위 항목부터 1, 가, 그 다음에 1 반가로, 가 반가로, 1 온가로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제 책에는 보면은 지금 1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 온가로가 있고 그 밑에 1 소가로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적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 그 공문서상에는 이 반가로가 더 큰 분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숫자나 문자에
옷을 하나씩 입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팔을 입었죠. 나머지 한쪽 팔도 입었고 그리고 완전히 옷을 다 입은 겁니다. 옷을 하나씩 입어가는 형태로 점점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옷을 벗어가는 형태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요 형태로 하는데 요게 이제 A4가 되는 것이죠. 문서를 다 만들고 나면 끝에 끝 이렇게 적습니다. 기한을 했을 때는 기한을 처음에 발의한 사람은 그 이름 옆에다가 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계장이나 과장이 그 서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보통 1차적인 결제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보고자는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합니다. 이 동그란 표시를 가만히 보면 눈 같죠, 눈.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눈이 동그랗습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자, 첨부되는 뭐 계산 통계 도표 이런 것들에 작성자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 첨부물에도 작성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검토나 협조자가 다른 의견을 표시하고 싶으면 그 옆에다가 의견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결제하는 사람은 서명란에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하죠. 수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함께 표시를 하고 요즘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결제를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 날짜가 명기가 되어버립니다. 정결과 관련해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결하는 사람은 정결자의 서명란에 정결 표시를 한 후에 서명을 하고 대결하는 사람은 대결자의 서명란에 대결이라고 표시한 후에 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잘못 말씀드렸냐면은 과장 자리 밑에는 정결, 대결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할 때는 이 과장 자리가 아닌 서장 자리에 서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규정이 바뀌었죠. 규정이 바뀌면서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뭐 우리 직원들이나 또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신경을 다 못 쓴 것 같은데 아직도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과장 밑에 정결 이렇게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서명을 서장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자리 밑에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장란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죠. 만들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전자결제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찍혀서 나오죠.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아무튼 수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과장이 서명을 할 때는 서장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책 아래에서 서명을 하고 공란이 되는 원래 결제자인 서장란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대결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대결도 마찬가지로 그 대결하는 사람 밑에다가 대결이라고 적고 그 밑에 그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서명을 하는 것이죠. 이 케이스는 과장이 원래 정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이 마침 휴가를 갔거나 그래서 일시 부재한 경우에 계장이 대결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정결자인 과장 밑에는 정결 이렇게 적어두고 서명을 하는 계장 밑에는 대결 적고 계장이 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서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직책 아래에 자기 서명을 합니다. 예전처럼 뭐 과장 해놓고 과장이 서장 자리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책 아래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서명이 들어가지 않는 난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 서장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도 없죠. 만약에 어떤 프린터가 되어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사선을 꺼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결이라는 것과 대결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전결은 그 상시적으로 아래 사람이 결제자를 대신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장님이 서장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자기 선에서 정결 이렇게 하고 바로 서명을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위임 정결 규칙에 의해서 과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대결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장님이 서장실에 없는 경우에 그때 대결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원래 과장이 정결해야 되는 사안인데 과장님도 갑자기 어떤 휴가를 갔다든지 일시 부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대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부분과 옳은 방법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청인과 직인이 있습니다. 청인은 행정기관 명의고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청 이렇게 하면은 청인이 되는 것이죠. 경찰청장 하면은 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고 그 합의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합의제 기관이라면 우리 시경위 같은 경우가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시경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행정기관 그 소관사무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있죠. 자문기관이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문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인을 사용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제 합의제 기관의 장이라도 법령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일이 있으면 그럴 때는 직인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 홍보를 보겠습니다. 경찰 홍보의 유형에는 협의회 홍보, 언론관계, 또 지역 공동체 관계 이렇게 다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PR 되어 있죠. Public Relations, 언론관계, Press Relations 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관계는 CR이죠. Community Relations, 대중매체 관계는 MR입니다. Media Relations 이렇게 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고 여기 PR과 또 PR이 같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협의회 홍보는 조직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것을 협의회 홍보라고 하고 기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답변을 하는 소극적인 활동을 언론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가 프레스가 나오죠. 프레스는 원래 기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압박한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프레스,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프레스 릴레이션스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CR을 보면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종합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MR, 이것도 종합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도 종합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종합적인 활동이 되고 여기 PR은 소극적, 여기 PR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를 보면은 사설 경비업체와 경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찰만이 치안 유지의 독점적 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 출발했고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인데 포도리와 같은 그런 상징물을 가지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마크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의 그 경찰과 기자들의 관계를 비유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혼도 많이 하지만은 그리 행복하지 않아도 계속 그 결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스포츠를 할 때 그 마크 한다고 하면은 수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마크하는 정도로 하는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 있고요. 지 그란돈은 그란 돈입니다. 그런 돈. 그런 돈이 있으면 조금 불편해도 공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에릭슨은 서로 얽혀서 연합해서 범죄를 규정을 하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L이 나오죠. L에서 에 사운드가 나오고 에릭슨의 에 사운드 연결해서 함께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홍보 전략은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것들은 이제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공개주의고 비밀을 최소화해야겠죠. 전 경찰을 홍보 요원화하고 총체적으로 홍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변인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쪽에다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참고 단일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소극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 홍보 매뉴얼상 언론 모니터링을 보면은 언론 모니터링은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퍼블릭 히어링, 공청 활동입니다. 지방자까지 포함해서 다 보게 되고 매 30분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도 예상 보고라는 것을 올리죠.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진상 보고는 해당 기능과 감찰해서 홍보 기능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상 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겠죠.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진상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성이기 때문에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피해 구제입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 신문도 언론에 들어갑니다. 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터넷 신문, 사업자도 언론사에 포함이 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있죠.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 정정보도이고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이 반론보도가 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죠.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40에서 90일인데 이것은 인력풀이라고 보고 중재를 할 때는 5인 이내로 중재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40, 90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언론 사고 나면 중재를 해야 됩니다. 4, 9 하니까 4에서 9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 1, 2, 2이죠. 1, 2, 2은 과거의 회경의 긴급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112와 119 이렇게 통합되어 있죠. 1, 2, 2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1, 2, 2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호선 이러면 또 한번 쭉 읊어봐야죠. 추위로 굳건하게 은손에 호했다 그랬습니다. 추위는 위추위, 굳건은 국경이 인권위, 은손은 언론위원회, 손실보상위원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족수는 일반적인 경우고 정정보도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바꾼다는 의미지만은 저는 암기를 위해서 정정하다, 스트롱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은 사실적 주장, 의견 표명이 아니죠. 사실적인 주장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않아서 사실과 달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이유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런 보도를 안날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삼발육이죠. 빨리 읽으면 인삼발육이 됩니다. 인삼발육이 정정하게 잘 됐다. 정정한 인삼발육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는 언론사가 아니죠.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언론사가 진실하다는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사실과 달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이제 판례고 작년에 경관시험에 나왔죠. 진실하지 않게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했느냐 혹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 정정보도 청구권하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때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술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그 정보공개 청구를 보면은 구술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서면과 구술에 대한 구분은 뒤에 종합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분쟁 조정 신청할 때는 구술로도 가능하죠. 청구를 할 때는 청구를 하는 이유, 또 어떻게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정 보도문을 명시를 해야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 자체를 정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신문이나 방송이라면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는 보도문을 내는 것이지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수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정정하는 것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구가 되면 언론사의 대표자는 수용할지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3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해서 발송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정보도문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수삼이라는 것은 그 인삼 그대로죠. 쪄서 말리면 홍삼이 되는 것이고 그냥 말리면 건삼이 되는 것인데 수삼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수삼이 아주 정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찌는 주라우 보찌라고 해서 그 화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정하게 잘 자랐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수삼이죠. 수삼이 정정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라우 보찌라는 건데 이 그림이 칼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화초인지 금방 볼 수 있을 텐데 흑백이라서 언뜻 떠오르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정정보도 청구 이렇게 정정하다 하는 뜻이 나오면은 인삼 발육이 정정하다 혹은 수삼 뭐 보찌 이런 것들이 정정하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받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보도 해달라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하고 다른 경우 허위죠. 명백히 위법한 경우 위법, 또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청구를 행사한 사람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무익한 경우죠. 국가나 지자체 또 공공단체의 공개회의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죠.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해달라고 할 때 광고,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허위, 무공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허위 무공 광고를 내고 있죠. 이러한 허위 무공 광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반론보도 청구권은 진술 여부와 관계없다고 그랬죠.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은 보도가 있으면 안날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내에 구술, 서면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술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삼발육입니다. 인삼발육 정정하고 또 인삼발육 조정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은 언론사와 협의를 거치겠죠. 그러한 협의가 불성립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신청을 받으면 중재부에서 14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정과 관련해서는 14일 내에 신청해야 되고 또 14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14가 나옵니다. 14는 식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언제 밥 먹으러 갈래? 다음에 한번 먹자. 저녁 먹자. 이렇게 날짜를 많이 조정을 하게 되죠. 식사 조정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하는 날에 신청인이 2번 불출석해버리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언론사가 또 2번 불출석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2번이 나오죠. 3번이 아닙니다. 중재위원은 이런 것들을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비공개가 원칙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중재부에서 21일 내에 직권으로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복을 한다면은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직권 조정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만약에 조정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면은 재판상 하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하회라는 것은 그 상호 합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면은 확정 판결이 난 것하고 같은 효력을 부여하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말고 또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 청구 등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해서 중재부가 하는 중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주든 그에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재부에서 중재를 해버리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